납부불성시 이거 이 세법에서 정한 이자잖아. 이자율 센 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사채이자급이라고 봐야 되죠. 세무조사나 이런 것들이 기한 채워서 뭐 3년 뒤에 4년 뒤에 막 이렇게 나와버리다 보니까 그러면 이 납부불성시 가산세 4년이 그냥 쌓인다고. 네, 안녕하세요. 로뎀 세무법인의 김정석 세무사입니다. 지재훈 세무사입니다. 네.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다 보면은 우리 납세자들이 참 또 많이 물어보고 그리고 또 이슈도 많이 생기는 게 이 가산세예요. 가산세 참 무섭거든요. 저도 이거 막 국세청에서 막 날라오고 그러면 심장이 두근두근한데 이거 설명해 주시러 오늘 오셨다면서요? 대표님은 벌금 같은 거 좀 내보신 적 있으세요? 뭐 주차 딱지나 뭐 이런 거 속도 위반은 가끔 그래도 날라오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주차 딱지나 뭐 과태료 같은 거 이제 우리 속도 위반 같은 거 하면 카메라 어디 있는지 굉장히 잘 확인하잖아요. 근데 세법에서도 굉장히 가산세가 많은데 본인이 이게 얼마를 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발생하는지도 모르는 우리 신규 사업자 분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떤 신고를 잘못했을 때 발생하는 가산세들이 있는지 그걸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산세만 아껴도 절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가산세의 종류가 정말 많은데 신고 잘못했을 때 내야 되는 가산세가 또 있단 말이에요. 무신고 가산세가 가장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산세인데요.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그리고 우리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 이런 자진신고가 의무가 있는 세금들을 신고 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하는 가산세인데요. 이게 단 하루만 늦더라도 20% 가산세가 발생하니까요. 본래 납부해야 될 세액에서 20%라고 하면 이거 정말 큰 금액이거든요. 우리가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뭐 1억 원이 나올 수도 있는데 20%라고 하면 바로 2천만 원 발생하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그 면제할 규정이 없어요. 물론 빨리 다시 신고하면 어느 정도 경감은 해주지만 무신고 가산세라는 거가 신고 기한을 무조건 지키라는 가산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종합소득세는 5월 30일까지면 꼭 5월 30일까지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이거 무신고는 또 무서운 게 감면도 다 날아가잖아요. 맞아요. 감면도 배제됐고 뭐 여러 가지 또 불이익이 굉장히 크니까요. 무조건 납부 기한까지. 맞아요. 물론 뭐 기한을 짧게 가져가서 뭐 하루 이틀 지나면 가산세에 감면도 많이 매겨주긴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도 이건 안 먹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뭐 1억 신고해야 되는데 세금을 뭐 3천만 원 신고했다. 이거는 과소신고잖아요. 맞아요. 이것도 페널티가 있죠? 맞아요. 우리가 사업주가 이제 매출 누락 아니면 이제 비용 과다 등으로 내가 내야 할 세금 또는 내가 돌려받아야 될 세금보다 많이 받을 경우에는 이 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내게 돼 있어요. 이걸 과소신고 가산세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이유로 과소신고 한다고 하면 10% 이것도 굉장히 크긴 하잖아요. 근데 만약 내가 부정한 방법을 썼어. 이제 가공 세금 계산서라는 걸 수취해서 내가 내야 될 세금을 줄인다. 그럼 이거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로 돼서 40% 가산세를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소신고 가산세도 무신고 가산세만큼 무서운 거니까 꼭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지금 우리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있는데 과소신고로 많이 튀어나온 게 이제 비용 막 어거지로 집어넣거나 아니 매출 숨기거나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과소신고잖아요. 이런 건 우리 5월달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주의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납부불성시 이거 이 세법에서 정한 이자잖아. 그렇죠. 이 이자가 너무 세, 진짜. 이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것보다 이자율 센 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사채이자급이라고 봐야 되죠, 이제. 우리가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가산세로 경과일수라고 하는 납부 기한 이후에 낼 때까지의 기한을 두고 연 이자율은 거의 8%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냥 한 달, 두 달 요 정도면 뭐 적다고 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과소신고 가산세와 같이 이제 세무조사, 소명하면 납부불성실이 같이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거의 한 4, 5년 지나서 나온다고 하면 연이자율 8%면 한 40%가 납부불성실이 붙어버리거든요. 이거 본세를 뛰어넘게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굉장히 부담되는 세액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신고 가산세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지만 이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주의하셔서 꼭 납부 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이거 8% 진짜 많이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저는 이제 뭐 세무조사나 이런 거 하다 보면은 그래 뭐 과소신고 했어. 그래서 이제 뭐 10% 뛰어나오는 거는 그냥 딱 10%예요.
근데 제일 무서운 거는 세무조사나 이런 것들이 그냥 뭐 당장 뭐 내일 모레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뭐 기한 채워서 뭐 3년 뒤에 4년 뒤에 막 이렇게 나와버리다 보니까 그러면 이 납부불성시 가산세 4년이 그냥 쌓인다고. 그러면 우리 지 대표 말한 것처럼 8% 곱하기 4년 하면 막 32% 너무 무서운 게 저는 납부불성시 가산세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또 우리 사업하다 보면은 인건비 신고 제때 신고 안 해가지고 가산세도 진짜 많이 내시거든요. 세금 신고를 세무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자진 신고를 많이 하는 사업주분들 요즘 굉장히 많잖아요. 홈택스 워낙 잘 돼 있고 하지만 이 인건비 신고는 제대로 하지 않으면 또 가산세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원천징수라고 하는 행위를 제대로 안 했을 때 발생하는 가산세를 이제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직원한테 월급을 지급할 때 직원이 내야 될 종합소득세를 우리가 먼저 급여에서 공제하고 원천징수 의무자인 사업주가 납부를 해야 되는데요. 이걸 지키지 않으시면 바로 3%의 가산세가 발생하고요. 신고 기한이 지나 납부 불성시 가산세도 붙으니까 좀 주의하셔서 이걸 신고하셔야 돼요. 이 원천징수 가산세는 직원의 월급을 지급했을 때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를 안 했을 때 발생하는 가산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5월이니까 5월 급여를 6월에 지급하면 7월 10일까지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 신고할 때 이 원천징수 가산세를 주의해서 내가 직원에게 월급을 지급한 다음 달 10일까지 꼭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세금들은, 이 가산세들은 우리가 납부해야 될 세금이지만 이 인건비 관련된 지급명세서 가산세는요, 내가 지급한 금액의 바로 1%가 나와요. 인건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원천 신고뿐만 아니라 지급명세서를 같이 제출해야 되는데, 이 지급명세서라는 게 누구한테 얼마를 지급했는지 그 명세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총 금액이 써 있어요. 내가 우리 사업장에 인건비를 3억 원을 지급했다 하면 요 지급명세서를 연간 1회 간이지급명세서도 뭐 2회씩 제출해야 되는데요. 만약 내가 3억을 지급했는데 이 연간 지급명세서를 제때 제출 안 하면 바로 1%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3억이면 300만 원이니까 이 가산세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꼭 원천세 신고와 같이 지급명세서도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이게 지급 총액이니까 이게 뭐 직원 한 명 뭐 연봉 4천만 원 줬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1%가 딱 맞아버리면 그게 근데 또 직원이 한 명이 아니고 5명이에요. 그러면 4천만 원 곱하기 5명 2억에 1%딱 맞으면 그냥 200만 원 그냥 딱 맞고 시작하면은 진짜 아파요. 가산세는 안 붙지만 이거는 진짜 피해 가셔야 된다. 지급명세서는 세무회계 사무실에서도 이거 실수 많이 하는데 이거 자진 신고하신 분들은 진짜 위험해요. 이거 많이 내신 분들 많이 봤으니까 주의하시고, 또 우리가 많이 신고하고 관리 많이 해야 되는 그 세금 중에 하나가 또 부가가치세예요. 맞아요. 네, 이것도 설명 좀 해주세요. 이 부가가치세 신고는 주요 신고다 보니까 중요한 가산세 한 3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시 가산세라는 게 있어요. 이제 영세율이라는 거는 재화의 수출 또는 외화 획득 용역에 대해서 이제 세법에서 혜택을 주는 건데, 요거 자체가 이제 납부해야 될 세금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해세율이 적용하기 때문에 내가 매출이 뭐 재화를 수출해서 3억을 수출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부가세 납부할 세액은 빵원이거든요. 하지만 이 매출을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그 금액의 총액의 0.5% 가산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 유튜버들 계속 자기가 이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해서 우리 매출 어느 정도 일정 수준까지 도달할 때까지 신고 안 하다가 저희한테 늦게 오시잖아요. 그러면 뭐 우리 연간 매출이 한 4억이다. 그럼 0.5% 하면 또 200만 원 정도 가산세 나오거든요. 이 가산세는 지급한 금액에 붙는 거다 보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제조업, 도소매업 같은 경우에는 3억 정도가 아니라 막 10억일 때도 굉장히 많아요. 분기마다. 그 0.5% 가산세 하면 뭐 엄청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가산세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로 들었던 유튜버 분들 실제로 이게 수익금액 잘못 신고해서 가산세 맞기도 하니까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세금 계산서 관련된 이슈가 부가세에서는 또 참 크단 말이에요. 우리 부가세에서는 공급 시기라는 게 있어요. 뭐 우리 재화의 판매라고 했으면 이제 인도할 때를 보통 공급 시기라고 하거든요. 제가 물건을 누군가에게 팔았을 때가 이제 인도할 때인데 그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셔야 돼요. 이 공급 시기를 넘어서 만약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시게 되면 이것도 공급자가 공급 가액의 1%의 가산세가 발생하거든요.
근데 이거 참 또 불편한 게 내가 혼자 잘못했는데도 나만 가산세 발생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이 물건을 산 사람도 0.5% 가산세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 금액이 작을 때는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우리 대표적으로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막 분기마다 10억 이상씩 매출 발생할 때 있거든요. 그러면 나 1% 하면 요거 1,0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상대방도 500만 원 바로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 가산세 꼭 주의하셔서 세금계산서 제때 꼭 발행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급 시기가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문제가 없으니까요. 꼭 주의하셔서 발급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5월 31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돼요. 물건을 팔아서 5월 31일까지 그 세금계산서 발행 일자고, 그러면 그 다음 달 10일까지 6월 10일까지가 발급해야 되는 시기인데, 이 세금계산서를 5월 31일 거를 뭐 6월 15일 날 쌌다, 뭐 6월 20일 날 쌌다. 그러면 이미 지연이잖아요. 이게 국세청 시스템에 다 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전자발급해야 되는 사장님들이 계신데, 이거를 그냥 예전처럼 종이로 써서 주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가산세 사유죠? 네. 우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거든요. 이전에는 공급가액 3억 또는 2억, 1억, 그리고 이제는 8천만 원으로 내려왔는데요. 우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종이로 발행한다고 하면 그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사업장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사업장인지를 꼭 매년 확인하셔서 앞으로는 그냥 전자로 발급하시는 게 가장 안전할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좀 안타까워. 이게 연세 많으신 분들은 하시기 참 어렵단 말이에요. 특히나 그리고 또 옛날에 우리 화물 하시는 분들은 현장 가서 이렇게 탁 써주고 그냥 탁 던져줬는데, 이거 8천만 원이면은 좀 이렇게 대형 트럭 운영하시는 분들 다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거 되게 애먹었어요, 진짜. 그래서 약간의 업종 특성도 좀 고려해주면 저는 좀 좋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긴 하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뭐 종합소득세 신고 간소화보다 이 세금계산서 발급 간소화를 뭔가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더 간편화 이런 게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이래놓고 막 발행 안 했다고 가산세 1%씩 때린 거 너무 아파. 맞아. 요즘 시대 그 양식 자체가 사실 좀 못생겼어요. 세금계산서 자체가. 아직도 7080이야 내가 봤을 때. 이런 게 좀 변화가 돼야 되지 않나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제가 가산세 내시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내지 마셔라. 이런 사유가 발생되면 가산세가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런 가산세들은 세무 대리인을 이용하고 계신다면 거의 대부분은 발생하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세무 대리인을 이용하는 방법도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가산세를 줄이는 용도로도 또 한번 저희 로뎀 세무법인에 문의를 주시면 또 저희가 가산세도 일찍 신고하거나 하면 지금 감면도 굉장히 경감시켜 주니까요. 이거 꼭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산세 아껴서 절세하시고 불경기에 많은 도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상담 요청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